안녕하세요. 핀몬스터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박싱데이로 돌입했습니다. 이 기간은 전통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악명 높은 기간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특히 시즌 내내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는 빅클럽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죠. 요즘 빅클럽 소속 선수들이 클럽과 국대를 오가면서 소화하는 경기량을 보면 박싱데이라는 것이 예전만큼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빡센 기간인 것은 확실합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프리미어리그 픽 접근률이 상당히 좋은데 한번 저와 같이 양말 따뜻하게 고려보시죠.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전례 없는 최악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공식전 12경기에서 1승 2무 9패를 기록 중이며 단 1승에 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로드리를 대체할 미드필더를 영입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박싱데이 기간 하위권인 에버튼과 레스터를 상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승점 드랍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어느덧 리그 7위까지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많은 승점을 벌어두었고 4위 노팅엄과는 동일한 경기 수의 승점 4점밖에 차이나지 않으니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최근 경기에서 엘링 홀란드의 부진이 크게 눈에 띕니다. 지난 3경기 홀란드는 단 한 번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죠. 홀란드는 전형적인 골사냥꾼 유형의 스트라이커입니다. 현대 축구에선 공격수들에게 득점력 외에 포스트 플레이나 연계 플레이 등 다른 부분도 중요시하지만 홀란드는 득점력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는 얘기가 나왔던 공격수였죠. 홀란드의 득점력을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좋았을 때 폼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션다이치 감독의 에버튼은 3승 7무 6패로 현재 리그 15위입니다. 리그 개막 이후 5경기에서 0승 1무 4패로 출발한 것치고 이후 일정들에서 나름 승점을 많이 쌓은 모습이죠.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이며 그중 상대는 최근 잘나가는 아스날과 첼시를 상대로 기록한 클린시트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기록입니다. 하지만 득점력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최근 리그 7경기 중 무려 6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을 정도로 심각한 득점난에 허덕이고 있죠. 칼버트 르인에게 예전의 득점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든 지 오래이며 그나마 에버튼의 공격을 먹여 살렸던 드와이트 맥닐이 이번 경기에서도 부상으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패는 맨체스터 시티가 홈이기 때문에 승리는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직전 에버튼과 첼시 경기에서 에버튼의 프렌을 추천드렸었지만 구디슨파크 밖에서 에버튼은 사실 크게 기대가 없거든요. 문제는 시티의 일반승 배당이 메리트가 떨어지고 그렇다고 마엔을 가기엔 맨시티의 폼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2.5 언더, 배당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유튜브 추천픽은 안전하게 3.0 언더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의 본머스는 8승 3무 5패로 어느덧 리그 5위까지 올랐습니다. 본머스의 보드지는 이라올라 감독이 지난 시즌 개막 이후 리그 10경기 무승에 그쳤을 때 이라올라 감독을 경질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준 것을 제대로 보상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즌 리그 19골을 넣으며 드디어 포텐이 터진 도미닉 솔랑케를 토트넘으로 이적시켰지만 오히려 페이스는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직전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지난 시즌에 이어 또다시 0대3 대승을 기록하며 맨유 팬들을 충격적으로 빠뜨렸고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승 1무 0패로 매우 좋은 흐름입니다. 마커스 테바니어가 지지난 경기였죠. 입스위치전에서 부상으로 이탈한 부분은 아쉬우나 대체 자원인 딩고 와타라가 선발 기회를 잡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리그 3경기에서 한 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며 빠른 주력과 드리블 테크닉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공격을 지향하는 이라올라 감독의 전술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리버 글러스너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는 3승 7무 7패로 리그 16위를 기록 중입니다. 강등권인 18위 울버햄튼과의 승점 차이는 고작 4점밖에 나지 않죠. 지난 시즌 막판 7경기에서 6승 1무 0패를 기록했었고 18골을 넣는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며 다음 시즌인 올리버 글러스너 감독의 첫 번째 풀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지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마이클 오리세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올리세의 대체 영입 중에 하나였던 이스마일 라사르가 시즌 내내 삽질하다가 최근 3경기에서 3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조금씩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또한 직전 경기 징계로 불장했던 다니엘 비녀주와 부상으로 불장했던 에베일치 에자가 이번 경기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고무적이고요.
하지만 저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보여줬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 시즌 당할 만큼 당했었거든요. 에메리치 헤저가 복귀하더라도 다른 2선 자원들의 활약이 아쉬운데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스마일 라사르, 은케티아, 카마라 다이치 같은 2선 자원들을 대거 영입했지만 이 중 누구도 마이클 올리스의 역할을 전혀 대체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즌 크펠이 한창 좋을 때 얘기했던 게 에제와 올리스의 활동 반경을 측면이 아닌 중앙에서 움직이게 했고, 이 투공미 기용 전술이 효과를 보면서 무뇨조와 비체, 좌우 윙백들이 날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이번 시즌 이런 평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머스의 홈경기이고 최근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 이 경기는 홈팀 본머스의 승리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첼시와 풀럼의 경기입니다.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는 직전 경기 에버튼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공식전 8연승 행진이 마감되었지만 여전히 공식전 13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전 첼시 경기에서 고디슨파크 원정이 쉽지 않고 연승 흐름이 한 번쯤 끊길 흐름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첼시의 상승세가 꺾일 타이밍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적어도 직전 경기 패배하지 않았으니 최근 첼시의 좋은 흐름은 적어도 이번 경기에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레스카 감독 부임 이후 전술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찾았고, 무엇보다 첼시의 강점은 선수단 나이가 매우 젊은 팀이며 개인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마르코 실바 감독의 풀럼은 6승 7무 4패로 9위를 기록 중입니다. 시즌 초반과 비교했을 때 기세가 많이 꺾인 듯한 모습인데요. 물론 최근 리그 9경기에서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단 1패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의 상대팀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정의 연속이었는데요. 토트넘, 브라이튼, 아스날, 리버풀 같은 팀들을 상대로도 패배하지 않았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강등권인 울버햄튼과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승점 드랍을 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죠. 시즌 초반과 비교했을 때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부분은 아무래도 에밀 스미스 로우의 부진이 큽니다. 저는 이 선수가 시즌 초반 보여준 모습만 봤을 때 메데고르의 그늘에서 아스날을 떠나 드디어 빛을 보는 듯 싶었습니다만 그 얘기는 다시 보유해야 할 듯합니다. 스미스 로우의 부진으로 최근 출장 기회를 받고 있는 조슈아 킹이 꽤나 눈에 띄는데 맨유 유스 출신의 과거 본머스 선수였던 그 조슈아 킹이 아니고 2007년생의 본머스의 유스 출신의 선수이더군요. 큰 키에 드리블도 좋고 패스 능력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선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란 아직은 무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스 이워비가 이번 시즌이 커리어하이 시즌이 될 것 같은 좋은 페이스이긴 하지만 호드리고 무니즈나 라울 히메네즈 같은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두 팀의 맞대결에선 첼시가 10승 5무 1패를 기록했을 정도로 풀럼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시즌 첼시가 좋지 않았을 때에도 풀럼을 상대로 더블을 기록했고 모두 클린시트로 깔끔한 승리를 기록했었어요. 1.5 정도 되는 배당은 축구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배당이지만 또 그만큼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배당이기도 합니다. 저는 첼시의 승리로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경기는 노팅엄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누누 산투 감독의 노팅엄은 9승 3무 4패로 리그 4위를 기록 중입니다. 승격 이후 지난 2시즌간 강등을 걱정했던 팀에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이번 시즌이죠. 최근 리그 3연승을 기록했는데 맨유, 빌라, 브렌트포드로 이어지는 어려운 일정에서 진 3연승입니다. 직전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저는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7승 1무 0패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노팅엄의 최근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노팅엄의 역배당 승리로 추천드렸었습니다. 이날 경기를 라이브로 봤었는데 노팅엄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백스리로 변화를 주고 나왔다 신선했던 경기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깁스 화이트를 2선이 아닌 한 칸 아래로 내려서 엘리엇 앤더슨과 함께 미드필더 라인을 지시켰었는데 원래 역할과 차이가 있었죠. 이날 깁스 화이트는 필드 플레이어들 중 가장 높은 당첨을 받았는데 오픈 지역에서 공격을 지휘하는 것이 아닌 낮은 위치에서 수비와 공격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맡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렌트포드가 높은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강하게 압박을 들어왔기 때문에 깁스 화이트의 탈압박 능력과 넓은 시야 그리고 전진 패스 능력이 빛이 났던 경기였죠. 또한 백스리로 바꾸면서 좌우 윙백들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 효과를 제대로 봤던 것이 노팅엄의 선제골 장면이었죠. 소위 윙백 투 윙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좌측에서 이코 윌리엄스의 컵백 크로스를 몰래 아이나가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윙백 투 윙백이 무서운 것이 수비 마크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 때문인데요. 윙백들은 경기 중에 오버래핑 타이밍을 조절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의 견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원래 아이나의 선제골 장면도 박스 안에 브렌트포드의 수비수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원래 아이나의 침투를 신경 쓰는 수비수는 단 한 명도 없었기에 자유로운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노팅엄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토트넘 얘기를 하면 직전 리버풀전에서 무려 9골이 나왔던 경기였고 토트넘은 6실점을 하며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이 포체티노 감독 이후 3인만 감독들의 리스트를 얘기해보면 누누 산투, 무리뉴, 콘테였습니다. 이 세 감독들은 공격보다는 수비 전술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감독들이죠. 그리고 변화를 주겠다고 지난 시즌 허스테코 글루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허스텍은 지난 3명의 감독과는 완전히 다른 전술 스타일을 보이는 감독이죠. 물론 팬으로서 토트넘의 경기를 보는 것은 확실히 지난 감독들의 경기를 봤을 때보다는 들었지만 안정성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미키 반더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부상으로 이탈한 현재 토트넘의 수비는 매우 엉망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비카리오 골키퍼 부상 역시 굉장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특히 지난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8강 경기에선 토트넘이 4골을 득점하며 승리할 수 있었지만 프레이조 골키퍼의 빌드업 슛으로 어이없는 골을 수정하며 무난히 승리하는 경기를 힘겹게 승리하게 되었죠. 뒷공간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도 기존 선수들의 퀄리티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되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노팅엄은 역습 능력이 매우 뛰어난 팀입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전에서 시도했던 전술 변화는 아마 이번 토트넘전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도했던 전술일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포스텍 감독에게 더블을 당했던 노팅엄이라는 점에서 노팅엄이 전배당을 받은 것은 배팅하는 데 있어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기에 저는 오히려 역배당을 받은 토트넘을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수비가 불안한 팀의 승리에 베팅하기엔 만약 결국 토트넘이 승리하더라도 90분 내내 심장 졸이면서 경기를 봐야 할 겁니다. 토트넘이 많은 실점을 허용하지만 또 최근 3경기에서 12골을 기록했을 정도로 득점 페이스가 좋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저득점 경기가 나온다면 매우 놀라울 것이기 때문에 역배당을 받은 3.5 오버도 좋아 보이며 유튜브 추천덱은 안전하게 2.5 오버로 추천드리겠습니다.